네, 수학과 삼각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평균 차의 절대값을 27, 22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자, 평균 차의 절대값을 표시하래. 평균 차의 절대값. 그럼 평균 차의 절대값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은 뭐 음수도 양수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ABS는 ABS가 있어요. 그쵸? 가로 열고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뭐로 만들어줘요? 절대값으로, 숫자를 절대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는 ABS 가로 열고 이 가로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요. 자, 평균차의 절대값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D7셀 선택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네. 자, 수식 복사해 볼까요? 짠. 18, 17, 25 이렇게 음수는 양수로 표시되네. 양수는 그냥 양수로 표시되시면요. 자, 2번 표 2에서 실수를 낮은 정수값 영역에 표시하시오 해서 int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int 함수는 int 함수는 어떤 실수, 그냥 숫자라 그럴게요. 숫자를 가장 낮은 정수로 만들어줘요. 한번 볼까요? 는 int 가로 열고 3.9 썼어요. 3.9. 3.9면 뭐예요? 그냥 3이 표시돼요. 낮은 정수니까 는 int 마이너스 3.9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9.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돼요. 가장 낮은 정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여기 요 실수를 가장 낮은 정수값으로 표시하래요. int 함수 사용하랍니다. 는 int 가로 열고 자, 숫자를 클릭하고 가로 닫고 그럼 가장 낮은 정수로 표시해 주겠죠. 그렇죠. 뭐 12.3도 12, 11.9도 11. 그런데 마이너스 23.1은 마이너스 24가 되네요. 자, 표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번과 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요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요 영역에 표시하래요. 그러면 모드 함수. 자, 모드 함수는 는 모드 가로 열고 숫자 쉼표 K. 이거는 뭐야?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줍니다. 그럴 때 모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숫자를 K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모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는 쓰고 모드 가로 열고 뭐로 나누래요? 숫자를 3으로 나누래요. 그러면 이 숫자를 클릭하고 쉼표 3.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겠죠. 엔터. 자, 수식 복사해 볼까요? 짠. 네, 됐네요. 자, 이승한 값. 자, 4에서 4번 표 3에서 숫자의 이승한 값을 영역에 표시하시오. 파워 함수. 파워 함수는 뭐냐면 숫자 쉼표 K, 숫자를 K승한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는 파워 가로 열고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제곱한 값. 자, 숫자를 K 제곱한 값입니다. 값을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파워 2 쉼표 3 하면 이게 뭐예요?
2의 3승이란 얘기예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2는 4, 2, 8. 8이 되겠네. 이거는 그쵸? 8. 8이 나오겠죠? 자, 한번 볼까요? 숫자를 이승한 값이니까 는 파워 숫자를 쉼표 이승한 값이네요. 가로 닫고 엔터. 5, 5, 25 맞고 그쵸? 8, 8에 64 66에 30 이승은 6을 두 번 곱한 거잖아요. 만약에 3승을 하면 뭐 5를 3번 곱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에 대한 값이 여기 표시되겠죠? 네. 자, 5번 표4에서 F16셀 F16셀에 있는 숫자를 자릿수만큼 요 F17에서 요 자릿수만큼 반올림하여 G17, G23 셀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여기다 표시하라는 얘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반올림. 자, 는 라운드 숫자 쉼표 자릿수라 그럴까? 저는 그냥 K라고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K 자릿수까지 표시. 자, 이게 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는 라운드 172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쉼표 1은 뭐가 돼? 이건 1은 소수 첫 번째 자릿수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숫자가 5 이상이면 반올림해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값은 뭐가 나요? 1728.2가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 1이니까 그렇죠.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는 라운드 가로 열고 1728.1728인데 쉼표 ES 그럼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돼요? 이 값은 1728.17이 돼요. 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17이 되겠죠. 2는 요 뒤에 있는 2는 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하지 않고 절삭해 줍니다. 자, 라운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라운드. 자, 라운드는 라운드 1728.1728에서 쉼표 0은 뭐가 돼요? 0. 0이면 정수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17 요 값은 1728이 되겠죠. 왜 1728이 돼요? 정수로 표시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5보다 작으니까 그냥 다 절삭해 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는 라운드 가로 열고 1728.1728하고 쉼표 마이너스 1하면 뭐가 돼요? 1의 자리를 제로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1의 자리를 제로 만드니까 1730이 돼요. 왜? 1730이 8이 5 이상이니까 반올림해서 1730이 되겠죠. 마이너스 2면 뭐가 돼요? 1700이 되겠죠. 0을 두 개 만들어주라는 뜻입니다. 네. 하는 김에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도 다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업은 뭐예요? 올림이에요. 무조건 올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라운드. 자, 잠시만요. 자, 연습장에서 라운드업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업 함수는 무조건 올리면은 라운드업 그리고 1728.1728이 있어요. 쉼표 2 해볼까? 2 쉼표 2 하면 뭐가 돼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1728.18 하면 되겠죠. 요 K가 라운드업은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만큼 올림해 주는 거. 올림. 라운드업은 올림입니다. 라운드는 반올림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무조건 올려주면 18. 1이면 뭘까 될까요? K가 1이면 1728.2가 돼요. 0이면 1728이 아니고 1729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면 1730, 마이너스 2면 1800이 됩니다. 무조건 올려주는 겁니다. 라운드업. 자, 그다음에 라운드 다운이 있어요. 라운드 다운은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도 여기 보니까 는 라운드 다운.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까지 표시해 주는데 다운은 뭐예요? 내림이에요. 내림.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즉 1728.1728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어요. 쉼표 이한 뭐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면 돼요. 1728.17이 돼요. 이거 절삭해 주는 겁니다. 절삭. 알겠죠? 절삭. 그냥 171. 그 다음에 여기 1하면 뭐가 돼요? 1728.1이 돼요. 무조건 뒤에는 절삭해 주면 됩니다. K가 0이면 뭐가 돼요? 1728이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1720이 됩니다. 마이너스 2면 17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운드 함수는 트렁크 함수하고 똑같아요. trunc 트렁크 함수. 자, 트렁크 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트렁크. 이 함수 똑같아요. 1728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어요. 쉼표하고 ES, 그럼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절삭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라운드 다운하고 1728.17이 돼요. 1을 하면 1728.1이 돼요. K가 0이면 1728이 돼요. 그런데 트렁크 함수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면 얘는 뭐로 만들어주냐면 그냥 정수로 만들어주는데 내림에서 정수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늘 트렁크 trunc 가로 열고 1728.1728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인수 마지막 인수 K, 두 번째 인수 K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1728이 돼요.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얘는 두 개 인수 다가 아니라 하나만 쓸 때는 그냥 정수로만 표시해 줍니다. 알겠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 라운드 다운도 이렇게 인수가 두 개잖아요. 인수 1, 인수 2 두 개인데 0이 들어가잖아. 0이라고 반드시 들어가는데 얘는 0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럼 똑같이 1728이 나와요. 자,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돼요? 1720 마이너스 2면 1700.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네요. 그쵸? 하나만 달라요. 인수를 얘는 트렁크 함수는 하나만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반올림해서 한번 볼까요? 는 라운드 다운, 라운드네. 라운드 반올림하는 라운드는 라운드 가로 열고. 자, 숫자, 요 숫자를 F4 눌러서 고정해 줘야 돼요. 그쵸? 자동 채우기 할 때 이 숫자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자릿수를 요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소수 세 번째 줄까지 표시하겠네요.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짠 했더니만, 예, 3이니까 소수 세 번째 173. 왜? 8이 5 이상이니까 반올림 되는 거고, 2니까 1728.17. 왜? 2는 5보다 작으니까. 그쵸?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는 겁니다. 네. 1.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가 0,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까지 0, 마이너스 3은 100의 자리까지 0입니다. 뒤에 오는 수가 5 이상이냐 5 미만이냐에 따라서 반올림 해주고 절삭해주는 게 라운드 함수입니다. 자, 6번 표 4에서 F16셀에 있는 숫자를 자릿수만큼 올림하여 H17, H23셀에 표시하시오. 여기에 표시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올림해서. 그럼 한번 볼까요? 는 라운드 무조건 올려주는 거죠. 그쵸?
자, 숫자 클릭하고 이 숫자를 F4 눌러서 고정해 줘야겠죠. 바뀌면 아래로 자동 체크할 때 F16, F17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해 준 겁니다. 쉼표. 그다음에 K 자릿수 클릭.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됐죠? 됐나요? 다음 내림 무조건 절삭해 주는 거예요. 올리면 무조건 올려주는 거고, 위에가 뭐 5 이상이든 5 미만이든 무조건 올려주는 게 라운드업이고, 5 이상이든 5 미만이든 무조건 절삭해 주는 게 라운드 다운입니다. 라운드 다운은 트렁크 함수하고 똑같아 그랬어요. 라운드 다운. 자, 표4에서 F16 셀에 있는 숫자를 자릿수만큼 내림하여 I17, I23 셀에 표시하시오. 이게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자, F16 셀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고정해 준 다음에 쉼표. 자릿수 클릭해 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K 클릭해 주고 엔터. 저는 무조건 절삭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 5번, 표 6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판매액의 합계를 E37셀에 계산하시오. 합계 뭐 쉽죠? 는 sum 가로 열고 E27, E36의 합계니까 E27에서 E36의 합계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됐네요. 그쵸? 감 나오네요. 자, 뭐 sum 함수는 그냥 쓰면 됩니다. 자, 9번 표 5의 소속이 표 5의 G27, G29 영역 G27 아니지 소속 C27, C36이 표 6인데 이거 잘못됐다. 그쵸? 표 6의 G27, G29 영역에 해당하는 판매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해야 되네요. 그쵸? 자, 이거 수정. 이거 여기다 제가 적어놓을게요. 이거 수정할게요. 이거를 표 6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 소속에 해당하는 값을, 요 소속에 해당하는 게 요 소속에 해당하는 아니지. 소속에서 표 6의 요 소속에 해당하는 판매액의 합계를 넣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즉 영업 1팀에 해당하는 판매액의 합계를 여기다 찾아 넣어주면 되겠고, 소속에서 영업 2팀에 해당하는 판매액의 합계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고, 소속에서 영업 3팀에 해당하는 판매액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네요. 그쵸?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썸이프네요. 는 썸이프 가로 열고 범위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 범위 합계. 즉 그럼 뭐예요? 요 소속은 뭐예요? 요 소속은 범위예요. 요 부분은 뭐 요 영역에 해당하는 거, 이건 조건이에요. 요 조건에 해당하는 판매액이니까 이건 합계 범위가 되겠죠.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sum if만 해주고 가로 열고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합계 범위네요. 됐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는 sum if 가로 열고, 자, 이 범위에서 뭘 찾아주는 거예요? 범위 들어가게 해주고 F4 눌러줘야 돼요. 요 범위에서 뭘 찾는 거예요? 쉼표 영업 1팀을 찾는 거. 이게 조건이겠죠. 영업 1팀을 찾고 쉼표, 이건 F4 눌러주면 안 돼요. 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G27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G27, G28, G29로 바뀌어야 돼요. 이건 바뀌면 안 되잖아요. C27이 C28로 바뀌고
C36이 C37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린 요 소속이라는 요 범위 안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판매. 판매액도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범위가 셀 주소가 바뀌면 안 돼요. F4 눌러서 고정해 줘야겠죠. 가로 닫고 엔터. 이 F4를 누른다는 건 자동 채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짠. 그러니까 영업 1팀의 합계, 영업 2팀의 판매액의 합계, 영업 3팀의 판매액의 합계가 딱 나오네요. 자, 됐나요? 자, 네. 10번. 표 5에서 소속이 표 7의 영역에 해당하면서 표 7의 영역, G33, G35 영역에 해당하면서 직책이 사원인 판매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sum ifs. 자, sum ifs는 sum ifs. 여기에 합계 범위가 이건 맨 앞에 나와요. 합계 범위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즉 S가 들어갔다는 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범위 1과 조건 1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범위 3, 조건 3, 범위 4, 조건 4 모든 것을 만족하는 합계 범위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범위 1에서 조건 1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도 만족하고 범위 3에서 조건 3도 만족하는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 소속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범위 1이 되겠죠. 범위 1에서 요 영역에 해당하는 요건 뭐예요? 조건 1이 되겠죠. 조건 1에 해당하면서 직책이요. 직책 요건 뭐예요? 범위 2가 되겠죠. 사원인 요 사원은 뭐예요? 조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액. 이 판매액은 뭐가 돼요? 판매액은 합계 범위가 되겠죠. 그럼 이 합계 범위를 맨 앞에 써야 돼요. sum ifs에서는. 알겠죠? 보겠습니다. 그럼 클릭하고는 sum ifs 가로 열고 뭐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판매액 드래그 해주고 F4 눌러줘야겠죠? 자, F4.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자, 소속에서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요 소속에서 그쵸? F4 여기서 쉼표. 소속이 영업 1팀이면서 소속에서 영업 1팀. 자동 채굴하면 영업 2팀, 영업 3팀 찾아주겠죠? G33, G34, G35로 바뀌면서 쉼표. 또 이번에 뭐 직책이 사원인 그럼 직책 드래그 해주시고 그쵸? 여기에서 이건 범위 2가 해당하겠죠? F4 쉼표. 여기서는 뭘 찾아주는 거예요? 사원을 찾아주는 거예요. 사원. 가로 닫고 그쵸? 많은 분들이 선생님 여기 사원이라고 쓰지 않고 요 셀 주소를 찍어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뭘 찍어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사원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엔터. 됐나요? 자, 자동 채우기.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표 8번 해보겠습니다. 표 8번. 자,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판매액의 합계. 판매액 중에서 이 판매액 중에서 평균 이상인 것만 찾아서 합계를 내으라는 뜻이에요. 뭐 sum if 함수. 자, sum if는 sum if 가로 열고 범위에서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판매액은 뭐 요 판매액은 범위예요. 범위. 요 범위에서 평균 이상인 판매. 요거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 다음에 또 판매액. 평균 판매. 요거 조건이네요. 그 다음에 판매액의 합계니까
평균 이상인 판매액의 합계니까 이 판매액이 뭐가 돼요? 이 판매액도 이 판매액이 합계 범위가 돼요. 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판매액에서 평균 이상인 것만 찾아서 판매액의 합계를, 판매액에서 평균 이상인 판매액만 찾아서 판매액의 합계를 구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판매액에서 평균 이상인 판매액의 판매액만 찾아서 판매액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는 sum if 가로 열고, 자, 판매액, 요 판매액에서 그쵸, 쉼표 이상. 여러분, 함수와 비교 연산자가 함께 쓸 수가 없어요. 함수와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뭐냐? 이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함께 쓸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써야 돼요. 자,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하고,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쌍따옴표하고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하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줘. 함수와 비교 연산자를 이어줄 때 쓰는 거예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판매액을 들어가줘요. 왜? 판매액에서 평균 이상인 걸 찾아주는 거니까, 그쵸?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요.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언제 쌍따옴표 쓰고 뭐.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쌍따옴표가 안 들어가요. 아, 선생님 언제는 뭐 A7셀이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언제 쌍따옴표가 들어가요? 이건 안 들어가요. 왜? 여기 비교가 A7셀과 80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해줘야 돼요. 쌍따옴표로. 알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고, 만약에 함수가 들어갔어. 뭐 크거나 같다, 이게 만약에 A7셀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뭐 가로 열고 A8서부터 뭐 A9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는 비교가 되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A7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하고. 근데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이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 그리고 앰퍼샌드로 해줘야 돼. 앰퍼샌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 A8, A9. 요건 서로 비교되는 대상들이 서로 있지만 이건 비교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숫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고요? 숫자일 경우에는 그냥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80. 꼭 쌍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에는. 자, 여기 함수와 비교 연산자와 함께 쓸 때는 이렇게 앰퍼샌드 써주는 겁니다. 만약에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쉼표. 뭐의 합계를 구하는 거? 합계범위. 합계범위.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액 이렇게 들어가 해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됐네요. 자, 됐죠? 그 다음 판매액이 평균 이상이면서 직책이 사원인 판매액의 합계. 요거네. 12번 표 8에서 직책이 사원이면서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판매액의 합계를 G41셀에 계산하시오 했네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직책이 이건 뭐예요? sum ifs는 sum ifs 함수는 합계 범위가 맨 앞에 나와요.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뭐 범위 3 조건 3
다 AND 조건이에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돼. 즉 직책이 사원이면서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뭐뭐면서니까 AND 조건이잖아요.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직책 1이 범위 1에서 사원이면서 조건 1이네요. 그쵸?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판매액이 이건 뭐예요? 범위 2예요. 평균 이상 이거 조건 2예요. 판매액이 평균 이상이에요. 그죠? 판매액의 합계니까 이건 뭐예요? 합계 범위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직책이 사원이면서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판매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는 sum ifs 가로 열고 자, 직책이 사원이면니까 직책 여기 드래그 해주고 직책이 아니죠. 합계 범위를 맨 먼저 해줘야죠. 큰일 날 뻔했다. 여기 합계 범위가 제일 먼저 판매액을 먼저 드래그 해줘야 돼. 우리는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쉼표 직책이 사원이면서 범위 1에서 여기 범위 1에서 즉 직책이 쉼표 사원이면서 쉼표 그 다음에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판매액 드래그 해주고 판매액에서 쉼표 평균 이상인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하고 앰퍼샌드 에버리지. 자, 판매액의 에버리지 판매액 들어가면 판매액의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 판매액의 평균 이상인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됐죠? 자, 13번 표 8에서 이름이 2로 시작하고 소속이 영업 2팀인 판매액의 합계를 G42셀에 계산하시오. sum ifs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sum ifs. 자, 여러분 sum ifs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는 sum ifs 가로 열고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 이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뭐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고는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름이 2로 시작하고 이름은 뭐예요? 범위 1에서 2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줘야겠죠. 이건 조건 1입니다. 소속이 이거는 뭐예요? 범위 2가 되겠죠. 영업 2팀인 이건 뭐예요? 조건 2가 되겠죠. 판매액의 합계라 그랬어요. 이건 합계 범위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는 sum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2로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이 별표예요. 2로 시작하는 건 이 별표. 별표 2는 2로 끝나는 거고 별표 2 별표는 뭐예요? 이거는 2가 포함된 거. 2가 앞에 있든 2가 뒤에 있든 2가 가운데 있든 2가 포함된 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 물음표는 2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sum ifs 가로 열고 뭐 합계 범위 판매액이 합계니까 판매액을 먼저 드래그 해줘야겠죠. 판매액 드래그하고 쉼표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찾아줘야 돼요. 그쵸? 여기서 2로 시작하는 거 찾아줘야 돼요. 쉼표 요 성명에서 2로 시작하는 거 쌍따옴표 2 별표겠죠. 쌍따옴표 이거 뭐 이 별표니까 이거는 쌍따옴표로 해줘야겠죠. 이런 숫자는 없으니까 쉼표 2로 시작하고 쉼표 소속이 영업 2팀인 소속 전체 드래그하고 범위 2에 해당하는 소속은 쉼표 쌍따옴표 조건은 뭐예요? 영업 2팀이네요. 그쵸? 영업 2팀 쌍따옴표 가로 닫고 그쵸?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엔터 값이 나오네요.
자, 조금 어렵긴 했지만 자, 수학과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